경제와 투자를 깊이 있게 보는 시선 딥사이트입니다. 근래 들어서 물가 걱정을 한 거는 꽤 오래된 것 같습니다. 한 10년, 길게 보면 20년. 1970년대 또 고인플레를 얘기하고 하는 거 보면 그보다 훨씬 이전으로 돌아가는데요. 인플레이션의 우려, 그게 결국 경기 침체로 갈 수 있다는 게 더 기저에 깔려있는 우려고요. 그것을 지지하는 것이 반도체 업황의 부진입니다. 오늘 반도체 그리고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 종목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 노근창 센터장님 모시고 깊게 분석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센터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도체는 아직은 겨울인 듯. 그러니까 네. 저희가 뉴스로 접하기에는 약간 이제 침체와 회복 의견이 엇갈리는데 한 7대3 정도로 여전히 부진한 거 아닌가. 뭐 제가 보기에는 그런 느낌인데요. 반도체 산업은 이제 돌아 나오는 겁니까? 아직은 좀 어려운 때인가요? 본격적으로 나빠지고 있다고 보셔야 되고요. 예. 3분기가 지금 어제 8월 디램 고정 가격이 발표됐는데 서버 디램 같은 경우에 이제 월 단위로 계약하는데 뭐 11%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32GB 기준으로 저희가 봤을 때 한 120불 정도에서는 지지를 받을 줄 알았는데 115불까지 하락을 했고요. 그다음에 금일 이제 또 삼성하이닉스 주가 하락에 또 배경이 됐던 게 그 엔비디아의 그 데이터 센터용 그 칩이 있습니다. GPU가. 그 제품에 대해서 중국 수출에 대해서 이제 금지가 아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서버 디램 수요가 중국 클라우드 사업자들의 수요가 좀 많이 영향을 받을 수 있거든요, 부정적으로. 그래서 뭐 3분기 실적도 삼성 하이닉스가 좀 시장 예상보다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좀 더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디스플레이나 이런 쪽이 있기 때문에 아마 시장 예상치 수준이 나올 것 같지만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실적이 나빠지고 있고 또 4분기 실적도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는 또 추가적인 또 디램 가격 하락이 또 불가피하기 때문에 실적 부진이 최소한 4분기까지는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이래서 제가 노근청 센터장님을 좋아합니다. 뭐 다이렉트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저만 해도 슬슬 돌려가면서 얘기하는데 업황이 조금 돌아서나요? 그러는데 뭐 안 좋아지고 있다. 눈에 보인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어제는 뭐 외국인 매수 들어오고 삼성전자 들어오는 거는 이제 월말 좀 리밸런싱 때문에 수요가 있었던 것 같고요. 갑자기 어제 삼성전자를 많이 사길래 뭔가 싶었는데 지수도 오르고. 그래서 오늘 지수 빠지는 것도 그렇게 어제 상승을 좀 되돌린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반도체 얘기를 그러면 이제 업황에 이어서 약간 이슈를 얘기하면 미국 주도의 반도체 동맹, 뭐 치포 동맹 얘기도 아직 마무리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에 따른 그 추가적인 영향, 또 반도체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보세요? 한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뭐 사실 별로 즐겁지 않은 뉴스입니다. 어차피 수요는 중국에도 상당히 있고, 근데 이제 중국에서 어떤 뭐 기술 업그레이드를 할 때, 특히 이런 치포 동맹에 가입했을 때 중국의 우리 양사의 반도체 공장의 어떻게 보면 설비 업그레이드가 좀 제약이 될 수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이 또 중국 시장에서 또 저희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치포 같은 경우에는 뭐 장비든 소재든 기술이든 저희가 상당 부분은 미국하고 일본에 의존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저희에게는 선택지가 없는 거죠. 저게 뭐 안 했으면 이제 저게 가입을 안 하면 향후에 이제 기술 리더십을 잃을 거고 또 가입을 하면 또 중국 시장을 상당 부분 또 피해를 볼 거고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뭐 상당히 좀 안 좋은 구도지만 대안도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업체들의 재고가 꽤 늘고 있다면서요. 재고가 는다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이제 물건을 만들어내고 라인은 돌리는데 물건을 공장에 조금 쌓여 놓으면서 매출을 지연시킨다는 거니까 좋은 얘기는 아니군요, 이것도. 어차피 지금 고객사들 재고가 사실은 뭐 클라우드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한 2주 정도 늘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래 모바일 고객들은 뭐 삼성, IM도 그렇고 그렇게 재고를 많이 가져가지는 않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워낙 경기가 갑자기 급냉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들이 이제 지금도 재고를 많이 갖고 있지는 않지만 혹시 몰라서 좀 뭐 그렇게 가행 재고가 아니지만 재고 관리를 상당히 좀 엄격하게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가격 인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디램이든 랜드든 그러다 보니까 삼성 하이닉스는 또 지나친 가격 인하에 또 바로 대응하기 힘들기 때문에 물건을 안 팔고 그 회사 내에 쌓아놓고 있습니다. 그 인하우스 재고가 그래서 좀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최근에 발표된 뭐 재고 자산이 늘었다 뭐 그런 부분도 거기랑 좀 연관이 되는 거고 문제는 이제
반도체 재고가 이제 본격적으로 삼성 하이닉스 내부 재고가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한다는 거죠. 여기서 바로 재고가 주는 게 아니라 아마도 3분기 말, 4분기 말 재고 일수는 지금보다는 좀 더 높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게 좀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니까 재고가 는다고 다 나쁜 건 아닌데요. 코로나 때 같은 경우는 일단 물건을 앞으로 확보할 수 없을지도 모르니까 재고를 많이 늘렸던 건데요. 네, 예. 지금 재고는 이제 공급망 이슈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늘어나는 재고는 부담스러운 거고요. 삼성전자 얘기를 하겠습니다. 실적 얘기를 좀 하게 되면요. 네. 결국은 3분기, 4분기 또 보면 이제 내년까지 실적이 얼마나 덜 줄어들고 돌아설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실적이 3분기에도 네,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겠네요. 예, 뭐 저희가 봤을 때 3분기 이제 영업이익은 어쨌든 저희는 뭐 시장 컨셉보다는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13조 원은 좀 힘들 것 같고요. 비록 원달러 환율이 예상보다 약하지만 환율 효과보다도 제품 특히 디램 제품 가격, 낸드 제품 가격 하락 폭이 더 크다는 거. 그래서 시장 컨센서스가 뭐 반도체 쪽은 좀 낙관적인 것 같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보면 지금 뭐 시장 컨센이 3분기 영업이익을 3조 정도 보는데 저희는 훨씬 못 미칠 것 같습니다. 네. 디램 제품 가격의 하락 폭이 지금 저희 예상보다는 훨씬 많이 진행이 되고 두 번째는 삼성 하이닉스도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아주 좀 뭐 나쁜 가격에는 제품을 또 공격적으로 출하를 안 합니다. 그래서 출하량은 증가가 없고 제품 가격만 빠지다 보니까 특히 3분기 실적은 아마 컨센을 반도체 부분은 크게 하회하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3분기에 시장의 그 평균치, 합의치는 13조 5천억 정도 되는데요. 네. 현대차증권 센터장님은 12조 7천억 정도로 13조 원도로 좀 잡으셨고요. 하이닉스는 3조 한 1천억 정도 보는데 이익 기준입니다. 예. 영업이익 기준으로 2.4조, 2.5조 정도를 보셨습니다. 네. 주가 얘기 좀 여쭤봐요. 어쨌든 실적이 계속 줄어드는 상황인데 다만 삼성전자 2분기 실적을 분석하면서 파운드리 쪽의 이익께서는 되게 눈여겨보셨고 이 파운드리 산업의 AMD를 꿈꾸며 이렇게 리포트 제목을 다셨던데요. 의미 있는 좀 이익 개선이 되고 있는 건가요? 예, 사실 파운드리 쪽은 뭐 TSMC도 지금 7월달 매출액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로 선단 공정을 중심으로 해서는 여전히 수요가 양호하고요. 그래서 삼성 파운드리, LSI 합쳐서 지난 2분기에 1조 가까운 이익이 난 것으로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고 3분기, 4분기에는 여기에다가 또 원화 약세까지 좀 더 영향을 주면서 제가 좀 보수적으로 보는 거는 메모리 반도체고요. 네.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쪽은 그래도 지금은 상당히 괜찮은 그림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뭐 저희가 그 정확한 매출 구성을 모르니까 파운드리 쪽이 좋아진다고 해서 전체 그 삼성전자의 이익에 좋아지면서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되는데? 사실 분기에 1조 정도니까 그 전사 영업이익이 2분기가 14.1조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0%가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메모리는 점점 나빠지고 물론 메모리가 뭐 아주 중기적으로 나빠지는 건 아니고 뭐 제가 봤을 때 한 6개월 정도는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파운드리는 계속 좋아지니까 파운드리의 전사 이익 기여도는 이제 10%가 좀 넘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이건 좀 여담이고 뭐 직답을 안 하셔도 괜찮은데요. 그 삼성전자는 결국은 파운드리 쪽을 조금 어떤 형태로든 띄어내야 사업도 그렇고 고객사하고의 관계도 그렇고 좀 좋아지는 거 아닐까요? 그런 포석을 경영진들은 생각을 할 수 없는 구조인가요? 뭐 좀 길게 보면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직은 파운드리 사업에서 발생하는 현금을 가지고 파운드리의 설비 투자를 충당하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메모리 반도체 사업부가 좀 협조를 좀 건물 짓는 거라든 아니면 인프라 장비 투자든 이런 거는 좀 해주는 게 좋고 두 번째는 단순하게 설비 투자만 있는 게 아니라 삼성 파운드리는 어쨌든 궁극적으로 선단 공정에서는 TSMC를 누르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면 천문학적인 R&D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 R&D 비용을 파운드리 사업부가 또 다 감당하기는 힘듭니다. 뭐 수조 원대 R&D 비용을 최소한 뭐 매년 써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좀 미래 전략 산업에 대한 R&D는 이제 삼성그룹 같은 경우에는 삼성종합기술원에서 상당 부분 그런 비용을 합니다. 즉 R&D랑 설비 투자 모두 삼성전자의 그 우산에 있을 때
현재 아직까지는 좀 경쟁력을 키울 수 있지 단독으로 나가면 TSMC와의 격차가 다시 더 확대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희가 이제 비전문가들이 생각하는 거에 얘기가 한계가 있다는 게 조금만 들어보면 이해가 다 된다니까요. 아, 그거 떼지 왜 이렇게 붙잡고 있느냐. 삼성전자가 시총 400조 가니까 이게 우리 시장이 못 가는 거지 이러고 있는데 결국 이제 LG화학이 2차 전지 쪽을 키우기 위해서 상당 부분 돈을 쏟아붓고 LG 엔솔을 뗀 것처럼 네. 지금으로서는 파운드리 쪽을 안고 투자를 해줘야 되는 그런 흐름이군요. 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더 반도체 업황이 좋아질 때는 순수한 반도체니까 업황이 좋았는데 요즘은 뭐 같이 좀 흘러내리는데요. 예.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이제 리포트를 쓰시면서 난기류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네. 저 비행기를 타면 난기류를 만나면 일단 네. 승객들은 안전벨트 매시고 네. 이동하지 마십시오. 가만히 앉아 계십시오 이러거든요. 네. 근데 조종사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이닉스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뭐 하이닉스 메모리 사업도 그렇고 삼성 메모리도 비슷하지만 고객들이 이제 수요 없다고 거칠게 가격 인하를 요구할 때는 그래 가격 많이 깎아줄게 하면서 물건까지 많이 파는 전략은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최소한 버티면서 물건은 천천히 보내고 가격 인하는 근데 워낙 거칠게 요구하니 당연히 수급은 좀 해줘야 되죠. 그렇지만 아주 트랜잭션 자체를 거래되는 물건 자체를 좀 적게 유지하는 그 말은 이제 인하우스 하이닉스 자체의 재고 입수를 높이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단기적인 해법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번 3분기는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다만 이게 수요가 뭐 정말 향후에도 1년 이상 수요가 감소한다면 그 전략은 유효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는 아직은 한 6개월에서 9개월 정도의 다운 사이클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난규리를 처음 만났을 때는 일단 움직이지 않는 게 그러니까 고객한테 대응 안 하고 제품을 안 주면서 일부 제품만 주면서 좀 버티기 전략을 하는 게 현재로서는 1차적인 해법이고 그렇지만 정말 수요가 중장기적으로 안 좋아진다면 그 해법이 또 뭐 예. 모든 해답이 될 수는 없겠죠. 예. 뭐 하지만 반도체 산업이 이제 공급자가 과점 체제이니까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뭐 공급자가 엄청 많다면 가격 인하를 당연히 재간이 없죠, 그죠? 예. 싸게 줄 텐데 과점 체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가격을 좀 버티고 있는데 계속 버티고 있을지는 좀 의문이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럼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뭐 여러 또 포지션이 있는데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좀 고통스럽게 버티고 있는 건데. 예. 그걸 떠나서 새롭게 좀 그냥 중립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접근 시각은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추워질 수 있다고 하면 조금 더 늦췄다가 매수를 하는 게 좋겠네요. 저는 일단은 3분기 실적이 노출되는 10월까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네. 솔직히. 왜냐하면 4분기도 또 나빠지기 때문에 네. 3분기보다 4분기가 나빠지는데 4분기 실적도 충분히 나빠지고 내년 1분기에도 인내가 좀 더 필요하다. 이런 공감대가 형성될 때가 진입 시기인 것 같아요. 최소한 지금보다는 10월 뭐 중순 이후가 좀 더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렇지만 이제 뭐 우리가 뭐 너무 단기적으로 주식을 보는 분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한 6개월, 9개월, 1년 기다릴 수 있는 분들이라면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 뭐 적극적인 매수를 하라는 건 아니지만 이 사이클이 또 수요에서 발생된 어떻게 보면 수급의 좀 악순환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이 소비자 수요라는 건 또 어느 시점 되면 또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을 제가 뭐 현재 바로 예단하기는 힘들겠지만 최소한 내년도 2분기부터는 네. 지금보다는 좀 수요가 좀 나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본다면 사이클이 뭐 한 1년 뭐 내년 연말까지 나쁜 사이클은 아닐 것 같고 빠르면 뭐 내년 1분기 말 정도에는 사이클이 다시 좀 정상적인 수준으로 회복이 된다면 저희가 봤을 때는 인내하는 시간은 길지가 않다. 뭐 네. 그런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정말 주가가 아주 매력적인 구간으로 가면 그때는 굳이 의미 있는 타이밍보다는 반전이 또 생각보다 6개월이나 9개월 내에 올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가격이라면 크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항상 주가는 또 선행하니까요. 그 선행의 시점을 얼마나 잡을 것이냐, 그리고 용기를 어떻게 낼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반도체 전반적인 이야기,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얘기했고요. 네, 이어서 이제 IT로 조금 확장시켜서 가겠습니다. 뭐 부진하긴 하지만 사실 IT라고 하는 게 모든 산업의 근간이고 새로운 우리가 첨단 산업에도 뭐 자율주행부터 해가지고 로봇 다 이제 쓰이는 거 아니에요? 그런 쪽으로 해서 조금 확장하면요. LG이노텍이 일단 애플 모멘텀을 가지고 조금 움직이고 리포트도 쓰셨던데요. 실적 이런 거에 비하면 주가는 좀 부진합니다. 사실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가 지금 숨고르기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LG이노텍이 다 좋은 거 알고 애플은 나름 또 어떻게 보면 매크로에서
매크로의 좀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좀 극복할 만한 그런 확실한 구매층이 있기 때문에 이노텍 실적은 뭐 올해도 좋고 저희가 봤을 때 내년도 좋습니다. 다만 주가가 워낙 다른 IT 대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숨고르기를 좀 한 것 같고요. 저는 충분한 기간 조정이 좀 한 것 같아요. 또 이번 아이폰 14가 또 나오면서 당연히 그 관련된 실적이 개선 효과도 있을 거고, 여기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년에 이제 아마 1분기나 2분기 내에 애플이 처음으로 익스텐디드 리얼리티 제품이 나올 거예요. XR 기기요. 예. 근데 그 제품 같은 경우에는 뭐 물론 이노텍이 납품하는 거는 일부 이제 뭐 TOF 센서 이런 정도일 거지만 근데 이 시장이 저는 상당히 의미 있는 변화의 계기가 될 것 같아요. 수요가 지금은 스마트폰, 노트북 다 이제 성숙기 시장이거든요. 근데 이 디바이스가 나오면 저희가 봤을 때는 아마 사용자 경험이 좀 많이 저는 제고될 거라는 좀 그 정도로 스펙이 괜찮습니다, 제품이. 애플의 M2 칩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하이엔드 XR 기기로서의 저는 기회 요인이 될 거고, 당연히 이노텍은 이 부분에서 좀 기회를 잡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이노텍의 최근에 전장용 카메라 매출이 가파르게 늘고 있는데요. 네. 올해는 한 4천억 정도 매출이 예상이 되는데, 뭐 최근에 이상한 또 언론 보도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뭐 많은 자율주행 기업들이 전장용 카메라를 업그레이드 하려고 합니다. 뭐 많이 거론되고 있는 뭐 테슬라든 아니면 우리 많은 완성차 회사들이 비전 카메라를 좀 업그레이드 좀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뭐 거래선 확대의 그런 기회 요인들도 향후에는 좀 더 많지 않을까. 그래서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아이폰 때문에 많이 올랐지만 물론 향후에도 아이폰이 제일 중요한 이노텍의 실적 개선 요인이겠지만 아이폰 이외의 다른 부분들이 지금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본다면 저는 장기적인 전망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LG 이노텍에서 조금 뭐 노이즈가 있는 기사가 있었다는 거는 뭐 어떤 내용이에요? 네. 이노텍의 이노텍에 대해서 조금 좀 이상한 얘기가 있었다는 얘기는. 네. 아니 그건 아니고요.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숨고르기가 필요했죠. 네. 충분히 이제 이노텍의 아이폰 스토리 좋은 거는 이제 많은 아마 투자자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뭔가 추가적인 플러스 알파를 찾던 분들 입장에서는 뭐 좀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추가적인 플러스 알파가 이제 좀 임박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이폰 이외의 다른 수요 모멘텀들, 물론 그게 당장 회사의 전사이익에 의미 있는 영향을 주지는 않겠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밸류에이션이 낮기 때문에 멀티플을 높여줄 수 있는 요인은 충분히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 보고 있습니다. LG 이노텍 좋게 보셨고요. 자료를 내주셨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읽어보시고요. DB하이텍 조금만 얘기해 주세요. 한 1분만. DB하이텍도 이것도 왜냐하면 LG 이노텍처럼 DB하이텍도 실적은 엄청 좋은데 실적 이외에 이 기업 지배 구조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확 눌려 있어. DB하이텍 가지고 실적 좋다고 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예, 뭐 하여튼 저도 직접적인 커버를 안 하니까 제가 언급에는 한계가 있고 산업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8인치에 대한 어쨌든 수요가 아주 호황은 좀 지나가는 것 같고요. 그 배경에는 역시 스마트폰이랑 노트북 수요가 소비자 가전 수요가 지금은 본격적으로 나빠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8인치에 대한 상당히 높은 수요가 많았다면 이제는 뭐 상당 부분은 좀 피크아웃한 단계라는 거, 그거는 좀 맞을 것 같고 그렇지만 실적이랑 밸류에이션 매력은 여전히 높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제 업황 실적 이외에 관한 거는 사실 뭐 코멘트하기가 어렵고요. 어떻게 할지가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어렵습니다. 소부장들은 이제 반도체가 앞단에서 좀 못 나가니까 당연히 뭐 소부장들도 눈치 보면서 못 가는 형국인데요. 소부장의 전략은 이제 반도체에 대한 시각이 있고 또 이제 반도체가 아닌 부분에 지금 뭐 LG이노텍도 말씀하셨지만 새로운 전장이나 이런 트렌드로의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기도 하고요. 예, 사실 반도체 소장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소재하고 장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내년에 메모리 사이클이 내년 연간으로도 또 나쁘게 보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연말까지 나쁘게 보는 그런 시각도 있는데 정말 그게 맞다면 아마 설비 투자를 좀 축소를 할 겁니다. 그래서 장비 쪽은 아무리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어도 지금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소재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본격적으로 출하량 조절을 좀 합니다. 그래서 소재 쪽도 제가 봤을 때는 하이닉스가 이제 대표 기업인데, 그러니까 우리 반도체 회사만 순수한 측면에서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하이닉스가 의미 있게 주가 반등을 못하면
소재하고 장비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뭐 부품 같은 경우에는 또 애플리케이션이 좀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부품은 이제 기업별로 좀 차별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소부장 가운데 소장님은 조금 어렵고요. 전방 사람의 영향을 받고 부품주가 부품주가 말씀하신 아까 뭐 LG 이노텍 모듈이나 뭐 이런 카메라 쪽의 부품이나 뭐 이런 쪽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반도체 소부장 이렇게 반도체 관련된 뭐 PCB나 이런 네. 쪽은 비메모리 쪽이랑 많이 연관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뭐 그런 쪽은 좀 초과 성장의 그런 놈들이 많이 보이는데 메모리와 관련된 쪽은 어쨌든 하이닉스 실적이 회복되지 않으면 아마 주가가 쉽게 움직이지는 힘들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와 IT 부품에 관한 얘기는 그래도 충분히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뭐 이 반도체 쪽은 뭐 워낙 그 업력이 오래되시고 센터장 하시면서 커버하시지만 센터장이시니까 전체 시장에 대한 뷰들도 좀 궁금한데요. 굉장히 어려운 기간을 지나고 좀 올라왔지만 여전히 하반기도 좀 부진해 보입니다. 전반적인 하반기 시장 뷰나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좀. 저희가 보더라도 한국 시가총액의 어쨌든 제일 큰 게 반도체인데 네. 반도체는 사실 펀더멘탈 상으로는 연말까지 모멘텀은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삼성전자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만 하는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뭐 다른 사업 또는 아니면 뭐 새로운 주주하는 정책 이런 것 때문에 주가는 뭐 조기에 반등은 할 가능성도 있지만 메모리 반도체만 놓고 본다면 연말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반도체가 막혀 있기 때문에 코스피의 어떻게 보면 수익률이 나스닥보다는 좀 부진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근데 나머지 쪽에서는 또 괜찮은 기회 요인들이 많고 또 최근에 뭐 여러 뭐 하여튼 뭐 태조 위방원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업종도 여전히 저는 뭐 아직은 좀 더 좀 기회가 더 있을 것 같고 뭐 완성차 업종도 제가 봐도 자동차 반도체 부품난이 많이 해소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뭐 상당 부분은 조금은 하반기에는 좀 더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집사이트 여전히 조금 힘겨 보이는 반도체 산업에 관해서 항상 뭐 다이렉트하게 얘기해 주시고요. 반도체는 여전히 조금 시기적으로 어렵지만 부품주, 뭐 LG이노텍 이런 것들은 눈여겨 보신다고 했습니다. 시장에 관한 전략까지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 노근창 센터장님 오늘 함께 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